네, 계약금 10%로 새 아파트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. 뭐냐면 내 집을 마련할 때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절대 가격 자체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빚에 찌눌려서 그래요. 마음이 여유가 없는가. 자, 예를 들어볼게요.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신규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가 있어야지? 그래도 한 요즘에는 30%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? 30%? 50%요? 50%. 네. 근데 보통의 분들은 그 집 절대 가격의 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아? 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근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5천이잖아요. 9억 5천만 원의 반이라고 하면 뭐 각종 세금을 포함해서 5억 정도를 들고 있어야 수중에 들고 있어야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. 5억 네. 5억 수중에 가지고 계신가요? 아니요. 굉장히 어려운 사이버머니. 돈이잖아요. 굉장히 어려운 돈이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런데 생각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하신다면 네. 충분히 좋은 새 아파트, 요즘 트렌드죠. 새 아파트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. 그것도 계약금 10%만으로. 그러면 10%면은 뭐 한 요즘 분양되는 게 한 7억 정도 되나요? 또 현재 부동산에 이제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, 투기 가해 지역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40%밖에 일어나지 않죠. 그것도 그나마 9억 이상의 분양가라면 중도금 대출이 일어나지가 않아요.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서 전체 중도금 이 60%에 대한 중도금 자체를 자체 조달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를 들어서 9억이라 하면 9억의 60% 네. 5억이 넘는 금액을 잔압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죠. 그런데 조정 지역이거나 비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LTV가 60% 혹은 50%까지 일어나잖아요. 근데 비조정 지역이라 하면 60% 중도금 대출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서민실수요자,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, 생애 최초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은 중도금 대출 60%가 다 일어납니다. 조정 지역에서도 60%까지 일어나는데 투기 지역만 아니면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플러스 10%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중도금 대출 60%가 다 일어나고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잔금 시에 70%까지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. 계산을 해볼게요. 비조정 지역 예를 들어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뭐 어떻게 진행되냐면 청약 그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입주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오름폭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올라서 결국은 대출을 실행했을 때 잔금 대출을 실행했을 때 내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. 현재 나오는 이제 2기 신도시라든지 일반적인 뭐 비조정 지역 아파트들 중에서 급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7억 정도의 분양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7억의 새 아파트를 얻으려면 계약금 10% 있으면 되고요. 7천만 원요? 그럼요. 계약금 10% 있으면 되고 60%는 중도금 대출 일으킵니다. 그럼 잔금이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잔금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? 2억 1천이요? 30%? 네. 그렇죠. 2억 1천만 원의 잔금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지금까지 거의 많은 아파트들 우리가 이제 지역을 보는 안목이 있다면 그 좋은 아파트들은 7억의 분양가가 입주까지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 기간 동안 또 많은 저축을 하시고 또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이제 층이 올라가면서 시세도 함께 따라 올라가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7억의 아파트가 9억 정도의 그 입주 당시의 시세를 KB 시세를 이룹니다. 9억이라 하면 KB 시세가 9억이 되었다 하면 그 KB 시세에서 잔금 대출 70%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9억에 70%면 9억에 70%면 6억 3천? 6억 3천.
6억 3천의 대출을 일으키고 기존의 10% 7천만 원의 계약금을 걸었으니 잔금 입주할 당시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네요. 전혀 없게 되는 거죠. 물론 우와.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네. 있겠지만, 그래서 결국은 초보 투자자들 혹은 그러니까 처음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그 분양가 총액 전체를 놓고 계산을 하시는데 7억 너무 비싸,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쪼개서 생각하셔야 돼요.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, 계약금을 할 수 있느냐? 오케이. 중도금을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? 오케이. 잔금을 KB 시세로, 그러니까 KB 시세가 오른 부분만큼 잔금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? 오케이.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다면 그 큰 금액이 사실 조금은 부드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. 훨씬 유연해지네요. 내 집 마련 준비하는 게. 말랑말랑. 와, 네. 맞아요. 저 친구가 얼마 네. 전에 그 분양을 좀 받았는데 덕은 직원. 네. 아. 그냥- 로또 분양 아닌가요? 네. 네, 어쨌든 계약금 7천만 원 네. 계약금도 이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살고 네. 있는 동안에는 그 돈을 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달을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그냥 방법은 생깁니다. 내 집 마련의 의지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현재 내가 수중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절하면 하늘이 돕잖아요. 맞아. 맞아요. 너무 빨리 간절해서-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내 집 마련에는 간절함이 먼저라고 생각들어요. 맞습니다. 꿀팁인데요? 그러고요? 저 이제 청약해야 돼요.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요. 무궁무진합니다. 아니요,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. 저 지금 5년째 네. 홀쌤 조언에 따라 열심히 보고 있어요. 나는 오늘 만들어야 되는 거. 앞으로도 두 분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꿀팁들을 대방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홀쌤. 아니, 달력이 이거 뭐야? 자, 쌤이 질문해. 아니야, 다시 해봐. 이번엔 안 읽을게. 한번더 들려주겠어. 그러지 마. 자, 우리 두지한테 연기 수업 때 더럽게 못했다고 욕했는데. 완전 발연기가 로봇인 줄 알았다. 정말요? 오. 정말요? 나 진짜 정말요?